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촬영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촬영이었냐면은 디렉터가 3명이었어요. 감독이 3명이니까 하나의 줄기를 가진 얘기가 흘러가는데 디테일은 3가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촬영이었는데 촬영의 양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촬영이었어요. 촬영량이 많다는 건 카메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줌렌즈를 준비를 했고요. 후지논. 거기에 카메라는 FS7 마크2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액세서리들도 효율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자, 앞쪽부터 이 장비를 살짝만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브라이트 텐저링 매트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그냥 렌즈에 박히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풀기도 간단해요. 금방 풀어가지고 금방 장착할 수 있고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매트 박스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팔로우 포커스, 이건 램파트 팔로우 포커스는 제가 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거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촬영자용으로 모니터를 따로 장착을 하던가 혹은 뷰파인더를 이 오리지널 뷰파인더를 가운데 올려놓고 따로 뷰파인더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는 여기 이제 그 포커스 플러가 사용하는 모니터를 이쪽으로 장착을 하고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대부분의 세팅을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이 브라이트 텐저링의 매지감이 타이탄 암이라는 거예요. 이 매지감이 그냥 일반적인 매지감은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거나 한 방향을 힘을 받는 방향으로 세워놨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은 요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위해서 해놓고 머리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쭉 내려가요. 특히 저희가 사용한 모니터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무거운 모니터를 장착을 해놨는데 그걸 어느 상황에서나 잘 버틴다는 거죠. 저게 아마 8kg 정도 버티는 매지감일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메인 DC를 다시 살펴봐야죠. FS7 마크2입니다. 이 FS7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마크1을 완전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 요목조목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이 렌즈 마운트 부분이에요. 기존의 렌즈 마운트는 사진용 마운트랑 똑같아서 꽂고 돌려서 고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움직이면 타카타카타카 이러면서 흔들렸어요. 살짝.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버 락이라고 부르는데 집어넣고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렌즈를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유격도 없고 조여버렸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팔로우를 돌려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메뉴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존의 FS7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메뉴를 돌리고 한 템포 쉬고 메뉴가 반응을 해요. 모든 메뉴가 그랬어요. OK를 누르면 한 템포 쉬고 OK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뭘 돌리고 따다다다닥 돌리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돌리고 있는 건가? 조리개를 돌려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을 돌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둔했었는데 그걸 즉답을 해줘요. 돌리는 즉시 탁탁탁탁 동시 반응을 해버리니까 메뉴를 조정하고 뭔가를 세팅을 하는데 엄청 빨라졌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한 작업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은 3번을 같은 걸 작업을 하는데 세팅을 3번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팅이 잽싸게 바뀌니까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는 이 전자식 가변 ND 필터가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기존에는 4분의 1 다음에는 16분의 1 ND로 넘어갔어요. 그 사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ND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어디로 가지? 여기 놓고 조리개를 조일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그냥 조리개 딱 정해놓고 돌려보면 파인더에서 보이잖아요. 이거 좋네. 몇 엔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대놓고 눈으로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낮부터 밤까지 촬영을 했는데 시시각각이 조명 상황이 변하잖아요. 태양광도 막 구름 뒤에 숨었다가 나왔다 막 이러는데 필드 촬영에서 이 전자식 가변 LED가 이렇게 도움을 줄 줄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뭐 편해졌다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니까 단계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실제 촬영에서 촬영 스피드를 몇 배를 빠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FS7이 워낙 잘 나왔어요. FS7 한 200시간 사용했는데 7 쓸 때 사실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 7 마크2를 잡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워도 한 군데서 들어가고 이게 대충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애석하긴 한데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다음 세대의 등급이 조금 더 높은 카메라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만약에 혼자 촬영하시게 된다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장비들 다 빼놓고 혼자 들고 컨트롤해서 즉시 뭘 바꿔가면서 촬영할 만해요. 그리고 저희같이 시스템으로 촬영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조작성에 대한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화질이죠. 새 카메라가 나왔으면 화질이 올라가야 돼요. 저희가 영상을 몇 개를 이제 아마 리뷰 위에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화질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그게 FS7하고 달라붙지 않을 만큼 많이 향상된 건 아니고 FS7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떤 노이즈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뜨는데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예전 같았으면 노이즈가 나오거나 컬러가 깨지거나 이랬을 텐데 그걸 FS7 마크2는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면들. 글쎄요. 거기에 저희가 선택한 후지논 185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지논 185랑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막 누구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내가 이 렌즈를 이렇게까지 칭송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만큼 밸런스가 잘 맞아요, 두 개가. 그래서 화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 촬영 말고 다른 친구가 촬영한 거 잠깐 얻어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색깔이 기존의 FS7하고 많이 달라지고 향상되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정리,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결론 내리는 게 사실은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계속 향상이 되고 계속 좋아지니까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더 최고의 기계가 좀 이따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결론이고 이게 해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FS7 마크2는 FS7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대부분 개선을 해서 나온 기계예요. 혼자 촬영을 하시거나 가끔 이 조직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촬영을 하시거나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전천후 카메라로 추천할 만해요. 비교되는 카메라들이 몇 개가 뜨는데 걔들은 아마 그 환경에 집어넣으면 좋은 결과 얻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수월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히 비교할 대상은 없고요. 원하신다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